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는 미리암페어 아워로 그 용량을 표시하는데요. 보조 배터리 또는 충전지의 경우에는 몇 미리암페어 아워인지를 표시를 해서 그 용량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건전지의 경우에는 그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몇 미리암페어 아워인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가격 대비 사용 시간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편의점에서 4,600원에 구입한 듀라셀 건전지와 인터넷에서 1,000원에 구입한 도시바 건전지 4,600원과 1,000원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요. 과연 그 가격 차이만큼 사용시간도 차이가 날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고! 현재 실험을 시작한 지 10시간 14분이 지났는데요. LED는 양쪽 모두 아직 켜져 있고 배터리는 아직 완전 방전이 되지 않았는데요. 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듀라셀이 남은 전압이 2.88V이고 도시바가 2.95V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떻게 1,000원짜리 건전지가 4,600원짜리 건전지보다 더 좋은 것인가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실험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회로도를 보고 전류가 흐르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의 듀라셀 건전지의 경우에 건전지 9V 플러스 극성에서 스위치를 지나서 10개가 병렬 연결된 흰색 LED의 애노드 핀과 연결이 되고 캐소드 핀은 7개가 병렬 연결된 220오hm 저항과 연결되고 저항의 다른 핀은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시바 건전지의 경우에는 9V 건전지 플러스 극성에서 7개가 병렬 연결된 220오hm 저항과 연결이 되고 저항의 다른 핀들은 LED의 애노드 핀과 연결이 되고 LED의 캐소드는 스위치를 통해서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성과 연결이 됩니다. 건전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의 스위치, LED, 저항이 순서가 다르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두 회로는 사실상 서로 같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른 순서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플러스 극성에 LED가 먼저 연결이 되든지 저항이 먼저 연결이 되든지 LED 양단은 3V 정도의 전압이 걸리고 저항 양단에 6V 정도의 전압이 걸려서 그 둘을 더하면 9V로 건전지 양단의 전압과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10개의 LED를 사용하고 왜 7개의 저항이 사용했을까요? LED는 하나당 20mA의 전류를 소모시킵니다. 200mA 정도의 전류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10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채널에서 LED 병렬 연결 저항이라는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항값 선정은 전원 9V에서 LED 양단에 3V의 전압이 걸리니 저항 양단에는 6V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6V에 200mA가 흐르게 되므로 저항값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6V 나누기 0.2A는 30ohm이 계산이 됩니다. 이때 저항에 6V가 걸리고 0.2A가 흐르므로 6V 곱하기 0.2A는 1.2W의 전력이 소모가 되므로 4분의 1W 즉
0.25W 35옴 저항 하나를 사용한다면 저항은 금방 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1.2W를 견디게 하기 위해서 2W 정도는 되어야 저항이 안정적일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225옴 저항 7개를 병렬 연결하여 31.4옴을 만들었습니다. 브레드보드에 회로를 꾸미고 테스트기 2개로 배터리의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앞서서 LED로 이렇게 실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상대 비교하는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험 시작! 어라? 뭔가 잘못된 건가요? 전압이 왜 이렇지? 전압이 8.3V, 5V? 테스트기를 잘못 연결한 건가? 제대로 연결한 것이 맞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도시바 건전지는 계속 전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5V에서 1분도 안 되어 4V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듀라셀 선수도 8V가 되었는데 도시바 선수는 생각보다 전압이 빨리 떨어지는군요. 왼쪽의 듀라셀 선수 전압이 더 높아서 왼쪽의 LED가 훨씬 밝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ED 양단에 3V가 걸릴 때 20mA가 흐르는데 아마도 지금 왼쪽에는 10mA 조금 넘게 흐를 것 같으며 오른쪽은 5mA도 안 흐를 것 같은데요. 지금 오른쪽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LED도 밝기가 너무 희미한 상태입니다. 10분 경과한 상태에서 도시바 선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배터리 전압이 3V이면 LED에는 2.5V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LED에는 3mA 정도의 전류만 흐르므로 오른쪽은 더 이상 전압이 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듀라셀 선수는 초반에 비해서 1V 정도만 떨어졌으며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30분) 경과한 시간, 오른쪽은 전압이 낮아서 LED에 전류를 거의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왼쪽은 아직 LED가 전류를 쭉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45분 경과, 왼쪽은 6.8V, 오른쪽은 2.7V. 1시간 30분 경과, 왼쪽은 6.5V, 오른쪽은 2.7V. 이 시점에서 전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듀라셀 전지 쪽에 저항 양단의 전압을 찍으니 3.57V. 그러면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이므로 3.57 나누기 30은 0.119A, 119mA. LED 하나당 약 12m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기도 아주 밝습니다. 오른쪽은 0.12V, 0.12 나누기 30은 0.004A, 4mA이며 LED 하나당 0.4mA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1시간 55분 경과, 듀라셀 6.3V입니다.
3시간 경과 5.86V. 아직 LED는 충분히 밝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4시간 33분 경과한 시간에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도 3V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상대 비교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000원짜리 전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테스트기에 사용해도 몇 년은 사용을 하고 학생들 전자회로 가르칠 때 브레드보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브레드보드에 사용할 때는 전지 전압이 7V 미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터리의 용량을 LED를 이용하여 단순 비교 차원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험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해서 200mA 정도의 전류를 흘렸는데요. 아마도 적은 전류를 흘리면 둘의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LED를 사용했는데요. LED는 전압이 줄어들면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확하게 실험하기 위해서는 전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9V 전지로 5V 미만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4V나 5V 전압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체크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반응이 많으면 다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